안녕하세요. 서민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별공급 Q&A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 및 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Q&A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면요. 사업자 등록증 번호만 알아도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나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될 경우는요, 기업에서 발급받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제 일부 폐업 등으로 재직했던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 재직 연수에 대한 배점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는요, 최근 3년간 법인세, 소득세 전자신고 파일과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을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출하시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중소기업 근무 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이 법인 등기부 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 증빙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셔야만 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뀐 경우 특별공급 지원 대상이 되나요? 이 경우는 이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의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또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간에 중견기업의 재직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중견기업 A 회사에 입사를 해서 12월 2일부터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는요.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12월 2일부터 재직기간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중소기업 A 회사가 입사한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2월 2일자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이 경우는 재직기간을 첫 입사한 시점부터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업, 즉 부동산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기존 법규로는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부동산업이나 갬블링업을 하는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2020년 12월 8일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고, 이 개정법을 통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법이 개정되고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2021년 6월 9일부터 부동산업, 임대업에 이제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그 시행령, 2021년 6월 9일이 예정인 그런 해당 사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일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관 추천 신청을 한 그 당시 기준뿐만 아니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도 반드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지만 되고요. 해당 회사가 폐업하지 않아야지만 주택특별공급 우선 추천 대상자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나 총 재직기간이 5년이 넘으면 우선 공급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재직기간이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재직 중이 아니라고 하면은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법인의 경우는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중소기업 여부 및 업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인 등기부 등본은 이제 인터넷 등기소에서 개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서류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해 주신다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재직 당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재직 기간에 대한 배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전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실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이제 발급받으시면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예, 또는 이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예,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농협 등 비영리 법인의 근로자도 특별공급 우선 그 지원 대상이 되나요? 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이제 재직 중인 이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영리성을 이제 일부 갖추고 있긴 하지만 설립 근거 법령 자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일부 그 아래에 있는 이제 1번에서 3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경우 설립 인가증을 제출하시면 예,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는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이 특별 공급 모집 공고 이후여야 하나요? 예,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중소기업 여부 및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받는 서류이기 때문에 발급일이 특별 공급 모집 공고일 이후는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 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나요? 예,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이나 병원이나 한의원 등은 영리 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이 되고 평균 매출액이 연간 600억 원 이하라고 하면은 예, 중소기업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제조 소기업은 무엇이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 주된 업종은 제조업이어야지 되고요.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그 규모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은 상이하긴 하지만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 또는 80억 이하여야지 되고요. 소기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장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및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그리고 조정 후 수입 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제조 소기업 여부를 이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산업 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주조나 금형, 소성 가공,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를 하고요. 뿌리기업 확인서나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뿌리기술 명가 확인증 등을 발급받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증빙이 되시는 거고요. 이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확인서가 없는 경우는 공장 등록증을 제출을 하시고요. 공장 등록증에 이제 표기되어 있는 산업 분류 번호를 보시면 이 번호를 통해서 뿌리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그 분류 번호와 일치를 하게 되면 뿌리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직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Q&A입니다. 개정된 배점 상식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을 개월수로 모두 합하고요. 1년 미만 개월수는 이제 절사에서 제외하고요. 총 근무 연수의 3을 곱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 이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그 숫자에 1을 곱해서 빼면 되는데요. 산식으로 살펴보면은 총 재직 기간에 1 년마다 3 점을 곱하고요. 현재 직장 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숫자에다가 1을 곱해서 빼게 되면 재직 기간 점수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기업에 2년 3 개월 재직했고요. B 기업에 3년 9 개월, C 기업에 3 개월, D 기업이 현 직장이고 4년 8 개월 재직했습니다. 이 경우 이제 1년 미만 재직한 기업의 근무 연수는 제외를 해야 되고요. A 기업, B 기업, D 기업을 다 합하게 되면 2 년에 3년 더하니까 5 년, 4년 더하면 9 년이고요. 3 개월, 9 개월 더하면 12 개월에 8 개월이니까 20 개월이죠. 총 9년 20 개월인데 20 개월을 또 12 개월로 나누게 되면 총 10년 8 개월이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1년 미만인 8 개월은 제외를 하고요. 10 년만 재직 기간으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곱하기 3점 해서 30 점이고요. 현 직장인 D 이전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이 A 기업과 B 기업 두 곳이기 때문에 2에다가 1을 곱해서 4 점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26 점이 재직 기간 점수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예시 살펴보겠습니다. A 기업에 3 개월 재직했고요. B 기업에 12년 3 개월 재직했습니다. 1년 미만 재직한 기업의 그 재직 기간은 제외를 하고요. B 기업에서 근무한 12 년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12년 곱하기 3 점에서 36 점이고요. 현 직장 B 기업 이전에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은 없기 때문에 배점은 총 36 점이 되겠습니다. 3번 예시입니다. A 기업에 3년 4 개월 재직했고요. B 기업이 2년 8 개월, 다시 또 A 기업에 10년 4 개월 재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기업에 입사했다가 이직했다가 다시 A 기업으로 온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 이제 다 더하게 되면요. 3 년에 2 년에 10 년이니까 15년 하고 지금 4 개월, 8 개월, 4 개월이기 때문에 총 16 개월입니다. 그럼 이제 16 개월을 다시 16 개월 중에 12 개월은 1 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이제 연수로 따지면 총 16년 4 개월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4 개월은 제외를 하고요. 16 곱하기 3 해서 48 점이고요. 그다음에 현 직장은 다시 인제 최종 A 기업인데 이 A 기업과 앞에 A 기업은 같은 기업이긴 하지만 퇴사했다가 다시 또 재입사한 경우에 앞에 A 기업은 동일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전 기업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A 기업 현 직장 전에 1년 이상 근무한 회사를 두 곳이라고 봐서 2 곱하기 2 4 점을 제외해서요. 48 점에서 4점 제외해서 44 점이 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A 기업 입사 후 이직했다가 다시 A 기업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도 이 A 기업은 이전 직장 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무하고 있던 기업이 인수합병이 된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인수합병된 경우 고용 승계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이제 증빙 서류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또는 고용 승계 확인서, 고용 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동일 직장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업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근무 연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기업에서 퇴사하고 재입사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근무 경력 기간에 단절이 있다라고 하면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현 직장 이전에 재직한 중소기업 수에 포함돼서 곱하기 2점을 해서 감점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변경됐는데 근로자는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현 직장 재직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단순 조직 변경이나 인수합병, 계열 분리 등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요. 고용 승계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동일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고용승계 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동일 기업에 대한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자 번호도 변경됐고 퇴직금도 정산받았고요. 대신 이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 계속해서 동일한 현 직장 근무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직 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고용 승계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동일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계속 근무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동일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또 말씀드린 대로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나 고용승계 확인서, 고용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신다라고 하면 동일 직장 근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서 근무한 경우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요?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은요, 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돼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전에 자발적인 사직이나 퇴직금 정산 등을 실시하고 합병 후에 다시 해당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 동일 회사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사한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재직한 기간을 현재 근무 중인 기간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의적인 이유로 퇴사했으나 다시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는 동일한 회사 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체불이나 폐업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요. 퇴직 사유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현 직장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재입사한 시점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재직한 기간만을 현 재직 기간에 대한 그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아있는 내용은 Q&A 3편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